장례식장 특유의 눅눅한 국화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밖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제 낡은 구두는 빗물에 젖어 찝찝한 냉기를 발가락 끝으로 전해왔습니다. 친구 상훈이의 영정사진 속 얼굴은 지나치게 밝게 웃고 있어서 오히려 이 현실이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사장, 그동안 고생 많았어. 조문객들은 화려한 화환 사이를 오가며 상훈이의 성공한 인생을 칭송했습니다. 그들 틈에서 저는 마치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위축되어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소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셔츠 소매 끝은 닳아 있었고 상훈이의 부유한 친척들이 입은 고급 정장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너무나 다른 높이에 있었습니다. 상훈이는 성공한 사업가로 생을 마감했고 저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였으니까요.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자격지심이었을까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기엔 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영정 사진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는 제가 한심스러워 고개를 숙인 채 싸구려 편육한 조각을 입에 넣고 억지로 씹어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까끌거렸습니다. 조문객들의 대화가 귀를 때렸습니다. 상훈이가 이번에 강남 빌딩 올리려다 과로로 쓰러진 거라며? 역시 사업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문제야. 돈을 그렇게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가다니. 사람들은 상훈이의 부를 부러워하면서도 혀를 찼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돈 500만 원이 급해 상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상훈이는 바쁘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었죠. 친구끼리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니다. 라며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빌딩을 올릴 정도로 돈이 많으면서 중마고우에 급한 불 하나 꺼주지 않았던 친구. 원망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빈소의 향냄새가 역겹게 느껴질 정도로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는 상주인 상훈이 아내에게 짧은 목례만 건네고 도망치듯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이곳에 더 있다가는 제 초라함이 비명이라도 지를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비에 젖은 우비를 입은 채 커다란 박스를 들고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김민철 씨 계십니까? 퀵 기사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접니다만. 기사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자를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발신인이 이상훈님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 사망 확인되셨고 수취인이 장례식장에 계실 거라고 메모가 남겨져 있어서 이리로 가져왔습니다. 순간 장례식장 전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죽은 친구가 보낸 택배라니. 상훈이 아내조차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스는 꽤 묵직했고 테이프로 꼼꼼하게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송장에는 내 친구 민철이에게라는 상훈이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잉크가 번지지도 않은 걸 보니 쓰러지기 직전에 보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도대체 죽기 직전에 나에게 무엇을 보냈단 말인가? 혹시 내가 빌려달라던 돈을 거절한 게 미안해서 유품이라도 보낸 걸까? 아니면 성공한 자의 마지막 아량을 베풀려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가운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터칼을 찾았습니다. 박스를 감싼 테이프를 뜯어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드르륵, 지익.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박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그 안에는 예상을 깨고 낡아빠진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같이 썼던 낡은 야구 글러브, 색이 다 바랜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너덜너덜해진 교환 일기장 몇 권. 이게 뭐야? 주변에서 실망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보석이나 현금 뭉치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흥미를 잃고 다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물건들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글러브는 우리가 처음 만나 싸우고 화해하며 나눠 꼈던 그 글러브였고, 이 테이프는 우리가 나중에 성공하면 서로 모른 척하지 말자며 녹음했던 그 테이프였습니다. 상훈이는 이 잡동사니들을 여태껏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밑바닥에 깔린 누런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꽤 두툼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시니어 살롱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울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의 통장과 도장, 그리고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들을 펼쳐보니 입금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10만원, 20만원, 많게는 50만원. 날짜를 보니 무려 10년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적요란에는 민철이 가게, 민철이 빚, 민철이 재기 비용 같은 메모들이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일까? 상훈이는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왜 푼돈을 10년 동안이나 모아둔 걸까? 저는 급하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철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상훈이의 익숙한 글씨체가 눈물에 번져 보였습니다. 내가 저번에 500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 매몰차게 끊어서 미안하다. 사실 나 빈 껍데기뿐이야. 사업한다고 떵떵거렸지만 실상은 빚 돌려막기 하느라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훈이의 화려한 성공은 모두 보여주기식 쇼였고, 그는 저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날 내 전화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당장이라도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주고 싶었는데 내 수중에 당장 밥 사 먹을 돈도 없더라. 친구로서 너무 쪽팔려서 차라리 냉정하게 끊는 척했어. 미안하다, 민철아.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제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상훈이는 낮에는 허울 좋은 사장 노릇을 했지만 밤에는 대리운전과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저를 위해 따로 적금을 붓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밤에 대리운전 뛰면서 모은 돈이야. 내가 사업 망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술 한 잔 사주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언젠가 내가 정말 다시 일어설 때 보태주려고 10년 동안 모았어. 이 돈은 빚쟁이한테 뺏기지 않게 내 이름 말고 가명으로 모아둔 거니까 꼭 내 빚 갚는 데 써라. 통장의 잔고는
정확히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가 밤잠을 줄여가며 자신의 빚은 갚지 못하면서도 친구를 위해 10원 한 장 쓰지 않고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편지 마지막 줄을 읽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지는 굶으면서 뭘 모아? 장례식장이 떠나갈 듯한 제 고함에 사람들이 놀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철아, 내 장례식장에는 내가 제일 먼저 와줄 거지. 나 갈 때는 외롭지 않게 해줘라. 내가 내 유일한 자랑이었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장을 가슴에 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상훈이가 입고 있던 명품 정장이 사실은 동대문 짝퉁이었다는 걸, 그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가 렌트였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들키기 싫어했던 게 아니라 실패한 친구인 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리고 끝까지 성공한 친구로 남아서 저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그 무거운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를 질투하고 미워했던 시간 동안 상훈이는 골병이 들어가며 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절절한 우정의 무게를 어찌 감당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친구가 있나요? 좋아요를 눌러 상훈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위로해 주세요. 상훈이 아내가 다가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눈도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철 씨, 그이가 매일 밤 나가면서 그랬어요. 이건 내 친구 민철이 목숨값이라고. 자기는 망해도 민철이는 다시 살려야 한다고. 아내의 말에 저는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친구를 죽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가 과로로 쓰러진 날 마지막으로 하려던 대리운전 콜이 바로 제가 술 마시고 불렀던 대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기사 동료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상훈이는 저를 보고도 모른 척하고 다른 기사를 배정했던 겁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친구 앞에서 비참해지기 싫어서. 그날 밤 빗길에서 그는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5천만 원, 상훈이의 10년, 아니 상훈이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통장을 펼쳐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꼬질꼬질한 지폐 냄새가 아니라 상훈이의 땀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은 숫자가 아니라 저를 향한 상훈이의 거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상훈이는 여전히 얄미울 정도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이렇게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저는 향을 피우는 대신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가 몰래 피우다 선생님께 걸려 같이 맞았던 그 담배였습니다. 상훈아, 나 이 돈 못 쓴다. 절대 못 써. 내가 목숨 바쳐 모은 돈을 내가 어떻게 빚 갚는 데 쓰냐. 하지만 마음속에서 상훈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써라. 임마. 그래야 내가 편히 눈 감지. 내가 다시 보란 듯이 성공해서 내 묘지에 와서 술 한 잔 따라주는 게 내 소원이다. 눈물이 앞을 가려 상훈이의 얼굴이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제 낡은 구두와 상훈이의 낡은 진심이 장례식장 바닥에서 뒤섞였습니다. 주변의 조문객들도 하나둘씩 훌쩍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짜와 허세가 판치던 장례식장이 비로소 진심 어린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오는 길,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상훈이가 남긴 낡은 야구 글러브와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한 줄기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훈이가 잘해봐라. 하며 어깨를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으로 빚을 갚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저 세상에서 상훈이를 다시 만날 때 내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빛났다. 고 큰 소리치며 안아주겠다고 말입니다. 상훈이가 남긴 건 5천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뜨거운 우정이었습니다. 택배 상자는 비었지만 제 가슴은 터질 듯한 그리움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잘 가라. 저는 허공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소중한 친구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시는 건 어떨까요? 떠난 뒤에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시니어 살롱의 드라마틱 스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